안녕하세요. 발성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IEEE 1584-2018 아크 플래시 스터디 적용 방법 및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크 플래시에 대한 내용, 두 번째 NFPA 702에 대한 내용, 세 번째 IEEE 1584에 대한 내용, 네 번째 이 탭을 활용한 아크 플래시 스터디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아크 플래시에 대한 개요 부분과 위험 분석 필요성, 그리고 국내 국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NFPA 702 국외 규정과 IEEE 1584 기준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EE 1584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그 결과물인 아크 플래시 스터디 라벨에 표기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킹 커런트, 인시던트 에너지, 그리고 아크 프로텍션 바운더리, 그리고 여러가지 보호 등급에 대한 내용들이 표기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FPA 702는 내셔널 파이어 프로텍션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크 플래시 보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열 에너지가 미치는 구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지되는 구간, 이쪽은 아예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두 번째, 제한적인 구간, 그래서 이제 그 퀄리파이드 퍼슨, 그래가지고 자격자가 접근을 했을 때는 뭐 0.3m, 0.7m 이내에서는 작업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티드, 한계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비자격자도 PPE 보호 등급을 입고 퀄리파이드 자격자하고 같이 돼서 작업을 할 경우 뭐 1m 내지 3m 이내에서 작업이 가능한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 해가지고 1.2 칼로리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는 안전하고 그 이하 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는 보호 등급을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걸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크 프로텍션 어프로치 바운더리는 AC냐 DC냐에 따라서 또 전압에 따라서 어떤 충격을 받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PP,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 개인 보호 장갑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0, 1, 2, 3, 4로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A, B, C, D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때 이제 계산의 근거가 되는 인시던트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NFPA 702에서는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계략적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84에서는 수식에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된 결과에 의해서 위험 등급별로 색깔이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리고 사고 시 위험 경감을 하는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는 수식 곱하기 볼테이지 곱하기 I 곱하기 T 나누기 D의 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를 줄이거나 아니면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나누기 D의 자승, 워킹 디스턴스를 길게 하면 인시던트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험을 경감하게 하는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EEE 1584에서는 최초 개정된 2002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비교된 내용들을 보고 있고요. 2018년도에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어 있는지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클로즈 타입에서 지금 형상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내용들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1584-2002에서는 9개의 단계로 계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2018에서는 10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위험을 해석하고 어떻게 보호 경계를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2018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식들을 이용해서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킹 커렌트를 인터미디에이트 그 다음에 토탈로 계산하고요. 인시던트 에너지를 또 인터미디에이트 토탈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아크 프로텍션 바운더리를 인시던트
토탈로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코렉션 팩터를 이용해서 앞에서 계산된 결과를 다시 한번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열라단가로 계산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을 왜 활용을 하게 되는지, 앞에 이 수계산으로 해도 되지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전력계통 프로그램을 썼을 때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사례로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이 있고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크플래시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최종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플래시라는 건 뭐냐면은 도치하고 도치 사이에 단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단락이 어떤 도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도체인 공기중을 통해서 이 아크가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플래시는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고온의 플라즈마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산간도체가 공기 중에서 단락 또는 이온화로 해서 정기적인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락이 되다 보니까 금속이 용해가 되고 압력이 발생되고 파편이 발생되고 강력한 빛과 그 다음 가스와 온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열 에너지를 아크플래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약 2만도 정도의 매우 높은 열이 방출이 되다 보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는 5000에서 6000도가 되는데 아주 높은 온도가 발생되면서 이제 인체에 화상을 입거나 이런 부분들이 불이 나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단위 면적당 칼로리로 계산해서 표기를 하는데 사람 피부에 2도 화상을 입히는 입사 에너지가 1.2 칼로리다 보니까 여기에 0.1초 이상이 지속이 되면 2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도 화상 정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크플래시 35,000, 2만도 정도의 열이 발생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와 같은 온도하고 압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감소되는 시점이 약 한 10에서 15ms 정도부터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줄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축적되는 열 에너지 뭐 0.24 I자승 RT인데 이 부분을 이제 주울열로 계산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칼로리하고 주울열하고는 0.24 만큼의 어떤 팩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크플래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고장 시간이 지속이 되게 되면 장시간 정전이 유발되고 이 작업자가 아크에 노출이 되는 것은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거나 기기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크플래시 스터디를 통해서 작업자에 대한 안전 부분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사고가 났을 때 아크에서 얼마나 만큼의 그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마네킹을 갖다 놓고 단락사고를 일으켰더니 이와 같이 고온의 플라즈마가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거나 실명, 폐손상, 파편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청각이 소실되는 이런 아크플래시 사용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크에 의해서 마네킹이 사고가 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람이 사고가 났던 사례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른손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손에 가장 많은 화상을 입고요. 그 다음에 얼굴 화상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도 화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아크 프로텍션 바운더리를 계산하고 그 안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경우는 각각의 PP 보호 등급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간단하게만 작업복에 대한 내용들만 나와 있다 보니까 국외 규정인 IEEE 1584하고 NFPA 702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이 탭에서 이 기준을 이용해서 아크플래시 스터디를 통해서 아킹 커렌트를 계산하고 인시던트 에너지를 계산하고 아크 프로텍션 바운드를 계산한 다음에 NFPA 702에서 이와 같은 보호 등급에 관련된 개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워닝 사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규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활선 작업, 위험성 평가, 방역복 등에 대한 지침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들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화재에 관련된 내셔널 파이어 프로텍션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화재 협회에서 발간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인 안전 장비를 등급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최대값에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호 장구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IEEE 스탠다드 1584에서는 입사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2002는 약 300회, 2018은 약 1800회 정도의 계산을 통한 실험식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통해서 계산되어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이 보호 등급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FPA 702는 보수적이고 IEEE 1584는 실험에 의한 방법이다 보니까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크플래시 스터디를 할 때는 NFPA 702에서는 전압과 전류에 의한 것들을 가지고 표에서 한 3단계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PP 보호 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84는 아까 보셨던 10개에서 14단계의 계산을 통해 가지고 아킹 커렌트, 인시던트 에너지, 그 다음에 아키 프로텍션 바운더리를, 아크 플래시 바운더리를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에 의한 부분을 견딜 수 있는 보호 등급을 NFPA 702를 가지고 계산하는 이 부분들을 보편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NFPA 702와 1584 기준에 대해서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PA 702에서는 보호 의뢰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584는 아크플래시 분석 수행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84에 의한 수행을 하고 PP 등급은 NFPA 702로 정의를 하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방법과 시험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시험적인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702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다소 복잡하더라도 이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적용 범위는 600V 미만의 저압과 50카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584에서는 대략 한 38kV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100카까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었다면은 이 두 가지 유형, 오픈 에어 타입과 큐비클 타입에다가 좀 더 세분화해서 버티컬, 수직인지, 허리전탈, 수평인지를 좀 더 정의해서 5가지의 전극 현상을 세분화해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최소 고장률을 적용을 해서 인시던트 에너지를 줄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2하고 1584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비교가 되는데 이제 1584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보호 등급은 702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 범위는 600V, 그 다음에 38kV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칼로리로 봤을 때 주율로 봤을 때는 약 0.24 정도의 팩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율을 0.24를 곱하게 되면 칼로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1시간에 대한 칼로리를 계산하실 때는 0.24 I자승 R7로 하시면은 약 860kcal가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한글로 번역한 거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도 데이터 컬렉션 기준으로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84에 대한 기준들은 보시면은 기존의 내용들 보시면은 NFPA 702에서는 오픈에어하고 큐비클 타입의 두 가지 부분이었는데 이제 1584에서는 1kV 이하, 15kV 이하, 15kV 이상에 대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그 에너지는 볼테이지, 전류, 시간, 그리고 슬래시 워킹 디스턴스에 반비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류를 줄여주기 위한 부분들,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계정기의 TCC 커브를 이용해서 시간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한령 퓨즈를 이용해서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을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류 부분은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뭐 변압기 임피던스를 제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킹 디스턴스는 이제 작업자의 안전거리를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FPA 702는 16에서 50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IEEE 1584는 수식에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 에어 타입에서는 이제 1584에 대한 기준들이 수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요. 오픈 에어 타입에서는 이렇게 고장 전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클로즈 타입, 큐비클 안에서는 고장 전류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때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큐비클의 뭐 갭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고장 전류부는 점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칼로리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HCB인 경우하고 VCB인 경우, 이제 이게 오픈에어 타입인 경우하고 큐비클 타입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크프레시 스터디를 해서 라벨에 표기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아크프레시 바운더리에 보시면은 1.2 칼로리 기준에서 위험 범위를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피트가 떨어지면은 이제 1.2 칼로리 기준이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제 그 작업거리를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인시던트 에너지는 이제 1.2 칼로리 기준이 나오는 기준인데 이 칼로리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바운드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킹 디스턴스는 안전 작업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프레시 바운드에서 몇 인치 이상 떨어져 줘야 되는데 워킹 디스턴스라는 거는 사고 지점부터 이제 그 작업자의 가슴이나 얼굴까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이 워킹 디스턴스 이내로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험 등급은 A에서 2, 0에서 4 정도인데 0 단계는 지금 NFPA 70이 그 2015 기준 이상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작업 거리, 아크프레시 바운더리는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지하는 단계, 1단계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단계고 2단계는 제한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단계에서는 작업자가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한적인 접근 단계는 뭐 0.3m, 0.7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이 제한되는 한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접근이 이제 그 제한이 되는 거고 여기는 한계인데 이게 제가 지금 번역을 지금 잘못해 놨는데 여기 부분을 한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자하고 동행시 이제 비자격자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m, 3m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든가 부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FPA 702에서는 지금과 같이 뭐 한 110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세이프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세이프티에 관련된 워크 절차들, 그 다음 메인터넌스 리퀘어먼트, 그 다음에 스페셜 이퀴먼트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용어들에 대한 정의들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키 커렌트가 발생을 해서 열 에너지 크기로 계산했는데 이 인시던트 에너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1.2 칼로리로 기준을 해가지고 아크프레시 바운드를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벨을 이제 붙여줘야 되고요. 퀄리파이드 퍼스널이 어디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워킹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이제 아크가 발생하는 동안 사람의 얼굴과 가슴 부위와 예상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리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이 금지된 구간입니다. 그 1번 안에선 절대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2번이 한계 구간입니다. 그러면 한계 구간에서는 작업자가 이제 자격자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0.3에서 0.7m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리미티드, 이 한계나 제한되는 한계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한계고 이게 제한인데,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3m나 1m 이내로
제한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비작업자도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4번 플래시, 아크 플래시 바운더리 부분은 2도 화상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퀄리파이드 퍼슨 only, unqualified person도 작업이 가능한 구간이 이제 3번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2번 구간입니다. 접근이 억제되는 부분. 그 다음 접근이 제한되는 부분. 이때 3번 구간에서는 무자격자도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훈련을 받은 후에 해당 그 경계 거리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플래시 보호 경계는 1.2 칼로리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2번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3번. 이제 그 비자격자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3번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압과 고압에서 3m, 1m 등이 나와 있고요. 여기 부분이 3번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2번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2번 구간에선 0.3m, 0.7m인데 3번 구간에 대해서는 이게 이동형이냐 고동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작업 안전 거리가 틀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AC에서의 그 작업 안전 거리고요. DC에선 작업 안전 거리가 또 이렇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아크 플래시 바운더리는 4번 부분은 1.2 칼로리로 감소된 거리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1, 2, 3, 4의 거리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PP,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 부분에 대한 보호 등급을 어떻게 하는지 0번은 이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이 2 칼로리고 1이 4칼로리고 2가 8칼로리고 3이 25칼로리고 4가 40칼로리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칼로리하고 주울열하고는 0.24만큼의 차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6.75에다가 0.24를 곱하면 4.02 칼로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호 등급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호 등급을 갖춰야 되는지 뒤에서 사진하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아크보호구 1단계에서는 4칼로리, 8칼로리, 25칼로리, 40칼로리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4칼로리, 8칼로리, 25칼로리, 40칼로리 정도고, 이때 어떤 보호장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때 보호장구에 대한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5 이후에서는 0등급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2021부터는 또 요게 4에서 뭐 요 8단계가 뭐 12로 또 바뀌었습니다. 칼로리가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팔과 그 얼굴에 화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장갑과 그 다음에 얼굴 화상을 보호할 수 있는 후드하고 헤드기어에 대한 등급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PP 보호 등급은 이렇게 AC인지 DC인지 전압인지 아니면 장비인지 아크프레시 바운드를 고려해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것들은 NEC 기준에서는 3단계로 인해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들이 IEEE 15842에서 인시던트 에너지를 계산해서 NFPA 702에 대한 그 기준을 통해서 PP 보호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프레시 바운더리는 뭐 인시던트 에너지가 1.2 칼로리인 지점을 수식으로 계산한 방법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NFPA 702에서 따라서 전압 및 고장률에 따라서 이제 아크프레시 바운드를 결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프레시는 라벨에 대해서는 시스템 전압과 프레시 보호 변경계, 아킹 커렌트, 아크 에너지, PP 보호 등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P 카테고리 부분을 이 NFPA 702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카테고리가 정해지고요. 거기에 대한 바운더리가 간단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에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번역을 해놓은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크 에너지를 줄여주는 부분을 해가지고 뭐 한리형 퓨즈라든가 차단기를 이용해서 시간을 줄여주게 되면은
PP 카테고리를 더 낮춰서 유지를 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C 구간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DC 구간에 대한 번역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시던트 에너지는 아까처럼 워킹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작업자에 대한 PP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사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시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시던트 에너지를 계산해서 이제 아크프레시 PP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시던트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전류를 이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전력량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대한 아크프레시 바운더리에 대한 등가 거리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시던트 에너지는 보통은 2초 이하의 시간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전류하고 그 다음 시간, 그 다음에 등가 성간거리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2초로 좀 제한이 되도록 지금 요즘은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계산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18인치, 24인치, 36인치 정도로 이렇게 워킹 디스턴스가 일반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시던트 에너지는 이제 두 가지 부분, 오픈 에어 타입, 그 다음에 큐비클 타입인데 여기서 또 나눠지게 되면 호리전탈, 그 다음에 버티컬, 수평이냐 수직이냐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84 사이에서 보통 계산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84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험 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부분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DC 부분에 대한 계산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상등은 이와 같이 아까처럼 0등급은 이제 2015년 이후부터는 제한을 하다 보니까 1등급에서 4, 2등급에서 8, 3등급에서 25, 4등급에서 40이었는데 이게 2021년부터는 또 12칼로리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이와 같이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개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프레시 리절트 어널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위와 같이 색상을 구분을 하고 여기서 어떤 타입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전압과 그 다음 타입과 그 다음에 에너지가 계산이 되고 아크프레시 바운더리가 계산이 되고 여기 시간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 레벨이 계산이 돼서 이렇게 표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따가 리절트 어널라이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프레시 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에너지는 전압은 거의 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고 전류를 줄여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사고 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한령 퓨즈나 차단기를 이용해서 단락 전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렉션 팩터를 이용해서 이제 단락 전류를 또 제한을 하는데 전압에 따라서 이 아킹 커런트가 또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인시던트 에너지도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크프레시 바운더리도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의 절차를 통해서 약 14단계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을 줄여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워킹 디스턴스를 줄여주면 어떻게 되는지 이와 같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넬의 얼터네이터 메인턴스 세팅 스위치를 통해서 온을 하게 되면은 순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터넌스를 할 때 온을 하게 되면 A12에 순시가 적용이 돼서 평상시 때 순시 제거를 해서 뭐 한 2초 정도의 동작하던 것들이 순시가 들어가다 보니까 50ms 이하로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조작을 하게 되면은 A12의 외부 디지털 인풋을 받는 부분에 시그널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순시가 자체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프하게 되면 순시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슈나이더에서는 에너지 리덕션 메인터넌스 스위치라고 해서 ERMS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예전에 GE 계정기, 지금은 ABB 쪽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RELT라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런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존 셀렉티브 인터러킹이라는 장비들을 통해서 또 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셀렉티브 인터러킹에서 한 2초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을 존 셀렉티브 인터러킹을 적용하게 되면 0.1초로 저감이 되면서 칼로리가 많이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PP 등급을 더 낮출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P 등급을 낮춰주기 위해서 존 셀렉티브에 대한 스킴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로직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존 셀렉티브 인터러킹이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존 셀렉티브 인터러킹이 연결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ACB가 순시가 걸려 있지 않다가 존 셀렉티브 인터러킹이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동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걸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챕터인 IEEE 1584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1584는 2002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4년도에 적용 방법들, 그리고 2013년도에 또 보완이 돼서 2018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8에서는 약 139페이지 정도의 내용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을 생각하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범죄단체를 국가 공인 기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 FBI는 국내 기관만 담당하고 있고 CIA는 외부까지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에 있는 IEEE 기관에서 만든 이런 규격들이 이제 해외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CIA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 아킹 커렌트, I, 인시던트 에너지, A,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킹 커렌트의 코레션 팩터를 가지고 인시던트 에너지를 고려하고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를 적용하는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전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터미디에이트로 계산하고 토탈로 계산하고, 그래서 3단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3단계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2단계를 적용할 건지 1단계를 적용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티드 폴트 커렌트가 고장 지점의 임피던스를 0으로 계산하는 단계고요. 클리어링 타임을 통해서 시간을 줄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극에 대한 내용들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1584, 2002하고 2018에 대해서는 125kV 미만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었는데 포함한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타입만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5가지의 그 형상 전극을 적용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티피컬한 인클로저 디멘전을 적용했는데 상세한 데이터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탭에서는 기존에서는 2002에서는 15kV 이상에 대해서도 리메도를 이용해서 적용이 됐었는데요. 2018에서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 탭에서는 아크폴트라는 옵션을 추가를 해주셔야지만 이 15kV 이상에 대한 것들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탭 모듈에는 아크폴트 옵션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5개의 계략적인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모드에 대한 설명 부분들이 있고요. 2초라는 가이드라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티피컬한 데이터인데 그 컨덕터에 대한 갭을 좀 더 상세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대한 코렉션 팩터를 적용해서 쉘로우인지 티피컬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인시던트 에너지에 대한 팩터 부분들이 조금씩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2가지 형상 전급 외에 3가지를 더 추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루드 형상 전극이 그전에는 도치의 배열 현상인데 이제 그 버티컬 상태에서 큐비클 타입과 오픈 에어 타입만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2002년도에는 2가지였는데 2018년도에는 이와 같이 5단계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버티컬 타입 외에도 허리젠탈에 대한 타입이 수직이 아닌 수평적인 타입들이 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스에서 말단까지 이제 그 연결되는 부분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 5단계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5단계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2가지 타입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형상이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버티컬에 대한 큐비클 박스하고 버티컬에 대한 오픈에어,
그 1, 2, 3, 4, 5면 1번하고 4번만 있었는데 나머지 3개가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의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아크가 발생되는 게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좀 더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형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584, 2018에는 이 형상에 대한 사고 부분들이 어떻게 나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클로저 타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클로저 타입에 따라서 18인치, 그 다음에 24인치, 36인치에 대한 워킹 디스턴스 부분들이 갭에 대한 그 규격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IEEE 1584에서는 200에서는 9개 스텝이고 2018은 10개 스텝입니다. 근데 안엑스 D4에 가서 이런 것들을 코렉션 팩터를 통해서 다시 계산하게 되면 14단계로 해서까지 최대 확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력계통의 자료조사를 통해서 운전면도를 결정하고 그 다음 대칭 잔락 전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도체 간격을 고려해서 아크 고장 전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호 계진기 동작 시간 등을 고려해서 아크 지속 시간에 따른 작업 거리를 설정하고 정규화된 사고 에너지를 계산해서 사고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인시던트 에너지를. 그래서 접근 제한 경계를 가지고 이제 그 아크 프로젝션 라벨을 붙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때 아크 플래시 위험을 해석할 때 보호 계정기 정정을 통해서 고장 제거 시간을 줄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 해석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 안전 보호에 대한 등급을 더 낮춰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시던트 에너지는 아까처럼 워킹 디스턴스에서 작업대에 입사된 열 에너지 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1단계라고 했죠. 1단계는 절대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금지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억제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업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런 식으로 색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에서는 자격자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3단계 여기 부분에서는 리미티드 된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자 플러스 비작업자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는 1.2 칼로리 기준에서 아크 에너지가 방사되는 거리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요 바깥의 구간에 대해서는 화상을 입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자가 안전하고 여기부터는 1.2 칼로리 이상,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그 보호장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착용을 하고 들어가셔야지만 됩니다. 워킹 디스턴스라는 건 사고 지점과 그 다음에 이제 발화 지점과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의 앞면이라든가 가슴까지의 거리를 워킹 디스턴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워킹 디스턴스가 2번일 때 그 3번일 때 틀려진데 3번일 때는 이제 고정형이냐 이동형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뭐 3m, 1m 이 부분이고 여기는 0.3m, 뭐 0.7m 해가지고 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워킹 디스턴스는 뭐 18인치, 뭐 24인치, 36인치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에서는 좀 상세하지가 않았고 2018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쉘로 타입이냐, 티피컬 타입이냐, 아니면 인클루지 타입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 같은 경우는 3m, 뭐 1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2번 구간입니다. 여기가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 구간에서는 무브버하고 픽스드된 타입에 대한 것들이 1m, 3m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2번 구간인 접근이 억제가 된 부분 이쪽에서는 0.3m나 0.7m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얘기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2018에서는 10단계로 이제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데이터에 대한 모드를 결정한 다음에 3상 단락절로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인클루즈에 대한 사이즈하고 티피컬 갭을 결정한 다음에 형상의 구성을 선정을 한 다음에 워킹 디스턴스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CIA라고 설명드렸죠. C 아킹 커렌트를 계산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킹 커렌트가 지속되는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인시던트 I, CI 이제 인시던트 에너지를 줄이고 A가 아크 프레시 바운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IA 3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킹 커렌트, 인시던트 에너지,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 이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을 10단계로 계산하는데요. 이 안엑스 D4에서는 이거를 계산할 때 여기에 이제 그 커렉션 팩터를 집어넣어서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그 다음에 토탈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여러 번 계산하다 보니까 14단계로 계산이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볼트 디폴트 커렌트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일렉트로드의 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아크 듀레이션 시간을 정해서 지금 코렉션 팩터를 적용하고 워킹 디스턴스를 적용하는데 아까처럼 세 가지 C, 커렌트, I, 인시던트 에너지, 아크 A,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를 인터미디에이트, 인터폴레이션, 파이널로 해가지고 뭐 여러 번으로 이제 계속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고압에서 계산 방법이고 이건 이제 저압에서 계산 방법들인데 고압에서는 3단계로 나눠서 계산하고 저압에서는 다이렉트로 그냥 한 번만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압이 보다 간편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고압에서는 아킹 커렌트 C 그 다음에 인크로즈 사이즈를 적용한 다음에 I 인시던트 에너지를 계산하고 A 아크 프레시 바운드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압에 따라서 여러 번 3번을 계산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적정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압에서는 한 번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킹 커렌트 그 다음에 인크로즈 사이즈 그 다음에 인시던트 에너지 아크 프레시 바운드를 한 번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킹 커렌트, 인시던트 에너지, 아크 프레시 바운드를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한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킹 커렌트의 코렉션 팩터를 고려해서 인시던트 에너지를 계산하고 아크 프레시 바운드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인크루즈 사이즈에 대한 코렉션 팩터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전압에 따라서 계속 뭐 로테이션 해가지고 3가지 방법을 계산한다든가 해서 아킹 커렌트, 인시던트 에너지, 아크 프레션 바운더리를 14단계에 걸쳐서 상세하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미디에이트로 여기 앞에 보시는 거를 수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인터미디에이트, 인터폴레이션, 파이널 부분을 아킹 커렌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부분, 인시던트 에너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부분,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에 대해서 계산하는 이 수식들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1번 부분이 인터미디에이트로 아킹 커렌트를 계산한 수식이고요. 이때 팩터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이제 코렉션 팩터를 적용하는 겁니다. 수식들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부분은 인시던트 에너지를 인터미디에이트로 계산하는 겁니다. 4번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팩터들이고요. 4번이 인터미디에이트로 아크 프레시 바운드를 계산하는 겁니다. 5번 부분에서는 이 인크로지 타입을 티피컬인지 샬로인지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헤이트, 위드스, 뎁스 부분을 결정을 해서 그 등가 성간거리를 또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가 부분을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에 대해서 등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코렉션 팩터를 적용해서 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킹 커렌트 CIA라고 했죠. 커렌트 인시던트 에너지 A 아크 프레시 바운드리를 전압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인터미디에이트, 인터폴레이션, 파이널로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와 같이 사용 전압을 3개를 계산해서 파이널 부분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전압이 높았을 때는 파이널 전압은 이 전압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시던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 나눠서 계산하는데 이제 파이널로는 3번째 걸 계산하는 거고 이제 이 전압에서는 2번째 거 전압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처럼 여러 번의 절차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파이널은 요 전압, 파이널은 요 전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압에서는 한 번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CI에서 C 아킹 커렌트, I
인시던트 에너지, A,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를 이 수식에서 간단하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단계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C, 아킹 커렌트를 인터미디에이트하고 파이널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인크로즈 사이즈에 대한 코렉션 팩터를 반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I, 인시던트 에너지를 인터미디에이트 파이널로 계산하고 A,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를 인터미디에이트 파이널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크 커렌트에 대한 코렉션 팩터를 적용해서 아까 CIA라고 했죠. C, 아킹 커렌트를 인터미디에이트 파이널로 계산하고 I, 인시던트 에너지를 인시던트 에너지를 인터미디에이트 파이널로 계산하고 A,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를 인터미디에이트 파이널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MV 시스템에서 이제 계산예가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결과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탭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모의가 가능한지, 마찬가지 LV 쪽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적용이 됐고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가 무엇인지, NFPA 702에서 보호 등급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IEEE 1584에서 아킹 커렌트 C, 인시던트 에너지 I,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 A, 이 세 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저 가이드에서 보시면은 그전에는 한 200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22.5 유저 가이드가 나오면서 한 600페이지가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이 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셨던 이런 그 C, 아킹 커렌트하고 I, 인시던트 에너지 A,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4 기준은 정교하지만 아킹 커렌트, 인시던트 에너지, 아크 프레시 바운드를 여러 번 보정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계산으로도 앞에 보셨던 수식으로 계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이 탭을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탭에는 이 IEEE 1584나 NFPA 70에 대한 기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셀렉트만 하게 되면 티피컬 데이터가 적용이 돼서 쉽게 그 사고 지점에 대한 계산 값인 아크 전류, 인시던트 에너지, 아크 플래시를 계산해서 라벨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하 계산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스텝이 생략되기 때문에 간단해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크 플래시 스터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컬렉션에서 시스템 오퍼레이션 모드를 결정한 다음에 C, 아킹 커렌트를 계산하고 I, 인시던트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A, 아크 플래시 바운드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탭 22.5 버전에서는 툴에서 옵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옵션상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폴스를 true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그 값들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크 프로텍션에서 세팅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레벨,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지금 보존 개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어프로치 디스턴스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샥 리스크 어세스먼트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티피컬 데이터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각각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들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나중에 아크프로치를 수행할 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팅에서 에너지 레벨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격에서는 레벨이 A, B, C, D가 이런 칼로리로 주울열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옵션을 쓰게 되면 2, 4, 8, 25, 40에 대한 칼로리 등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A가 뭐 어떤 경우는 1점이고 어떤 2 등급이고 2칼로리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NFPA 702의 2021 버전이 되면서는 요게 8이 12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들이 이제 레벨 A가 없어졌으니까 0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 이게 0, 1, 2, 3, 4거든요. 그래서 이게 4, 8, 25, 40에서 12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세팅 부분에 보시면은 아크 플래시 어널리시스 데이터입니다.
이때는 인클로즈 타입입니다. 그래서 1584-2018의 티피컬 기준에 따라서 이퀴먼트 타입이 무엇이었을 때, 이제 전극, 형상 전극이 5개 중에 어떤 거였을 때 갭이 어떻게 돼 있고 헤이트, 위드스, 뎁스가 정해지면은 이때 워킹 디스턴스가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텍션 디바이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틀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프로텍션에서 세팅해서 아크프레시의 샥 리스크 어세스먼트 데이터인데요. 샥 리스크 어세스먼트 데이터는 아까 설명드렸던 아크프레시 보호 경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1단계는 금지 단계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2단계는 작업자가 접근해서 지금 억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인데 보통 0.3m에서 0.7m가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2단계입니다. 0.3에서 0.7m 정도. 그다음 3단계는 비작업자도 작업자하고 같이 작업을 하거나 PPE 보호 등급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고정형인 경우는 1m 정도. 그다음에 이동형인 경우는 3m 정도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처럼 작업자가 이제 보통 화상을 입는데 손과 얼굴에서 화상을 입다 보니까 이거는 전압 레벨에 따라서 이제 0등급에서의 어떤 보호 장갑, 글러브에 대한 부분을 클래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티피컬 데이터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84에 대한 기준들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샥 리스크는 아까처럼 NFPA 702에 따라서 보호 경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경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기준이 바뀌었고요. 볼테지 레이티드 글러브 부분은 아까처럼 00 등급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AC 구간이었고 이 부분이 DC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부스 에디팅을 할 때 IEEE 1584에 대한 아크프레시 데이터 소스는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샥 리스크 아까 1, 2, 3, 4 해가지고 2번 단계에선 0.3m, 0.7m, 3번 단계에선 1m, 3m 뭐 고정형, 이동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적용되고요. 그때 보호 글러브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스에서 단락사고를 일으킬 때 이 데이터들이 적용이 돼서 이와 같이 자동으로 셀렉트가 돼서 티피컬한 데이터들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젝트의 인포메이션에서 각종 정보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부스 에디팅에서 레디팅을 보게 되면은 안시냐 IC 기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위치 기어가 여러 가지 타입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리고 프로텍션 디바이스가 아이솔레이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전극이 이와 같이 5개가 있는데 전극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인클로즈 타입에 따라서 헤이트, 위드스, 뎁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리고 샥 리스크 프로텍션은 아까처럼 4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1번 단계는 금지 단계, 절대 안 되는 단계. 2번 단계는 0.3에서 0.7m, 요게 2번 단계입니다. 3번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고정형입니다. 픽스드 타입에서는 1m, 이동형, 모바일 타입에서는 3m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장갑에 대한 규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자동적으로 티피컬 데이터가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클로즈 타입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형상 전극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정형, 이동형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와 같이 어떤 판넬을 선택해서 애드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셀렉트를 해서 추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것처럼 1584, 2002에 비해서 2018은 보다 세밀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2보다는 보다 세밀하게 계산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고요. 2002는 이제 팩터가 좀 적었었는데 2018에 가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규정들이 인클로즈 타입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보시면은 16인치, 24인치, 뭐 36인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트, 위드스, 뎁스 부분이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크프레시에서는 A, 아킹 커렌트를 계산해서 I, 인시던트 에너지를 계산하고 A, 아크프레시 바운드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보호 등급을 가지고 워킹 디스턴스를 정하는지 계산하는데요. 이때 이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시던트 에너지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고장 전류 재간 시간이 중요한데 프로텍션 디바이스에 의한 폴트 클리어링 타임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시간을
입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시던트 에너지를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CC 플롯을 또 적용할 때 어떤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아크 프로텍션에 대한 이제 스터디 케이스를 책가방 여러 가지 스터디 케이스를 보통 많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스타팅 할 때는 상단 부분의 아크 프레시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옵션에서 IEEE인지 IC에 따라서 런 버튼 눌러주시고 고장 뭐 3상인지 아니면은 뭐 TCC 커브를 보는지 아크 프로텍션에 대한 리절트 값을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인지 이 플러스 할 때 옵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러닝을 하고 폴트를 어디다 낼 건지, 그 다음에 TCC 상에서 갭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디스플레이 옵션을 어떻게 할 건지, 리포트를 어떻게 출력할 건지, 리절트에 대한 어널라이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덤폴트 부분에서 셀렉트를 해서 사고를 내는 구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IC로 적용할 건지 ANSI로 적용할 건지에 따라서 고장 전류 값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이와 같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클리어링 타임을 존 셀렉티브 인터러킹이나 인터러킹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줄여줄 수가 있고요. 아까 2018에서는 2초로 이제 그 폴트 클리어링 타임을 제한을 해준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에서는 1584 기준을 이용해서 C 아킹 커렌트를 계산하고, I 인시던트 에너지를 계산하고, A 아크 프레시 바운드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C 아킹 커렌트를 계산합니다. I 인시던트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A 아크 프레시 바운드를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크 프레시 바운드를 1.2 칼로리를 했을 때는 1.2 칼로리 지점에 대한 아크 프레시 바운드리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아크 프레시 바운드를 4칼로리로 변동을 하게 되면 그 4칼로리에 관련된 아크 프레시 바운드리가 여기가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IA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크 프레시 스터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샹 리스크 부분은 NFPA 702를 적용하고 글로벌은 뭘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시던트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여되는 부분을 어디까지 보느냐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됩니다. 컨트리뷰션 레벨 부분들. 그리고 보시면 고장 전류 스탠다드는 IC로 했을 때는 볼테이지 C 팩터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안시 기준에서는 프리폴트 볼테이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리절트 부분에서 출력할 부분에 대한 옵션인데 AC 부분에 대한 디스플레이 옵션 부분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크 플래시 어널라이즈 부분이 좀 중요한데 여기서 어느 부분을 선택하고 타입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판넬 부분에 스위치 기어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때 전극의 현상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헤이트 위드스 뎁스 부분을 티피컬이 아닌 그 상세 데이터를 적용하게 되면 이때 아킹 커렌트가 따르게 계산이 되고 그 계산된 에너지가 인시던트 에너지가 이제 그 갭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A 아크 프로텍션 바운더리가 아크 플래시 바운더리가 계산이 되고 거기에 따른 보호 등급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때는 인시던트 에너지를 줄여진 거는 예, 폴트 클리어링 타임을 조정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리포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리포팅을 할 때는 스탠다드 라벨 대략 한 30여 가지의 라벨을 출력하실 수가 있고요. 커스텀 라벨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라벨로 선택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셀렉트 되어 있는 부분을 엑셀로 데이터를 또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워크 퍼미트 작업 허가서나 데이터 시트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아크 플래시 리절트하고 샥 해자드 바운더리 이거는 CIA에서 C 아킹 커렌트 부분은 표시를 보통 안 하고요. 인시던트 에너지하고 작업 공간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A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가 아까 2번이 얼마였죠? 인시던트 1, 2, 3, 4에서 2번이 리미티드 된 부분. 요게 1번입니다. 프로히비티드가 리미티드 된 부분. 2번이 레스트릭 된 부분. 3번이 리미티드 된 부분. 그래서 1번, 2번, 3번 부분을 표시하고 4번 부분이 바로 이 워킹 디스턴스가
지금 얘기한 1.2 칼로리였을 때 그 4번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형태를 가지고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을 설정하시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요. 뭐 한 화면에 2개 내지 4장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커스텀 라벨로 해가지고 한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 퍼미트, 작업 허가서를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트를 별도로 표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CC 커브상에서 여러 가지 그 아까처럼 순시 조건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뭐 픽스드 타입에 대한 것들을 무브월로 변경을 해서 클리어링 타임을 조정을 해가지고 인시던트 에너지를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여기 폴트 클리어링 타임이 not determined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수동으로 해서 픽스드 FCT를 이용해서 바꿔봤습니다. 0.09초로 했더니 여기에 레벨 2 등급의 PP 등급이 나왔고, 그 다음에 CIA라고 그랬죠. 아킹 커렌트가 7카 정도 나왔고, 인시던트 에너지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아크 프레시 바운드리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인시던트 에너지는 8.9 칼로리인데 그때는 91.4cm에서 8.96 칼로리입니다. 근데 아크 프레시 바운드리는 뭐라고요? 1.2 칼로리인 경우,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낮은 구간이니까 훨씬 더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2.5m 바깥에서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작업을 하는 공간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2.5m 떨어지면은 2도 화상을 입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옵션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플래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크 폴트나 DC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보다 자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아크 플래시 어널라이저 부분이 컬큘레이터 부분을 선택하시면 파워프로라든가 1584, 2018에 했을 때 옵션들, 2002 옵션, 리메도에 대한 옵션들을 상세하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4번인데 1.2 칼로리가 안으로 들어왔네요. 리메도에서는. 왜냐면 전압이 높다 보니까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메도 부분에서는 15kV 이상에서는 리메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크폴트 옵션이 없으면 2018 이상의 버전에서는 계산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8 기준에서 인풋 메도드 베스 플롯뷰에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2002 기준에서는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2018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 됩니다. 왜? 지금 아까처럼 2018에서는 여기가 지금 고압이거든요. 22900이니까 이 부분은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폴트 옵션을 사용하시면 이 부분이 계산이 되는데 지금 옵션이 없어서 계산을 못한 겁니다. 2002에서는 리메도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고압 부분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리메도들을 이용했을 때 이제 계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크 플래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런을 시키고 아크 플래시 어널라이즈를 통해서 이제 셀렉트를 해서 이제 리프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사고 지점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이제 이닛 부분은 라인 사이드, 그다음 부스 사이드, 로드 사이드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구간에서의 고장 전류는 틀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선에서 고장 전류 커지겠죠. 말단에서 고장 전류 틀려지고 이때 보호기기의 형태에 따라서 폴트 클리어링 타임이 틀려지다 보니까 고장 전류가 틀려지고 아킹 커렌트가 틀려지다 보니까 인시던트 에너지가 틀려지고 거기에 따른 아크 플래시 바운더리가 또 틀려지는 겁니다. 자, 라인 사이드, 부스 사이드, 로드 사이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구간에 이와 같이 지금 아까 그 AMS 얼터너티브 메인터넌스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와 같이 단락대로 순시가 적용이 돼서 순시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아크 에너지가 크게 발생돼서 아킹 커렌트가 커지고 인시던트 에너지가 커지고 아크 플래시 바운더리가 이제 작아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순시가 적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킹 커렌트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킹 커렌트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인시던트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인시던트 에너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크 플래시 바운더리도 넓혀지는 형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와 같이 아크 플래시 바운더리가 인시던트 에너지를 줄여줄 수 있는 지금 메인터넌스 스위치나 존 셀렉티브의 인터러킹 장비에 의해서 얼마만큼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걸 주석으로 보통 추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사이드에서는 이와 같이
폴트 클리어링 타임이 짧다 보니까 인시던트 에너지가 작아서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가 지금 안전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패스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미티게이션 장비가 없다 보니까 파이널 그 폴트 클리어링 타임이 2초 미만으로 좀 크게 되다 보니까 인시던트 에너지가 크게 발생해서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는 이렇게 넓게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미티게이션 장비를 이용해서 보호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스 사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줄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레포트들은 예전에는 SC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고 부스 아크 프레시 리절트를 표시를 하는데 왼쪽에서는 커렌트 컨트리뷰션이 뭐 10단계까지 기여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시던트 에너지를 개별적으로 보호 장비에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좀 디바이스 각각에서 이제 그 모선 부스로 얼마만큼이 기여 전류가 들어오는지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대한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니셜 시메트리컬 컬큘레이션 메도드를 통해서 인시던트 에너지, 코렉션 팩터, 그리고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를 보시고 폴트 클리어링 타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컴플리트 화면을 통하거나 아니면 서머리 화면을 통해서 이제 레포트 부분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부스 상태의 타입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아킹 커런트가 얼마고 그 다음에 인시던트 에너지가 얼마고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데 이때 폴트 클리어링 타임을 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시던트 에너지하고 아크 프레시 바운더리를 조정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에너지 라벨 PP 등급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킹 커런트는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을 하려면은 뭐 한류형 장치를 단다든가, 그러니까 퓨즈를 달아서 아킹 에너지를 줄여주는 부분이 있다든가,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키워서 아킹 전류를 줄여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요 뒤부분부터 조절이 가능한 거죠. 폴트 클리어링 타임을 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시던트 에너지하고 아크 폴트를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일렉트로 사이즈나 아니면은 전극의 형상에 따라서 이제 인시던트 에너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CB, 허리젠탈, 수평이냐, 버티컬, 수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이즈가 작을수록 인시던트 에너지하고 아크 프레시가 증가합니다. VCB, HCB 전부 다 모두. 근데 전극 형태가 이제 ACB인 경우, HCB인 경우, 호리젠탈인 경우 더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요 인시던트 에너지가 각각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사이즈에 따라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프레시 스터디에 대한 최종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프레시 스터디는 각 지점의 아크 에너지 크기를 계산해서 안전작업을 위한 PP를 결정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킹 커런트를 계산하고 인시던트 에너지를 계산하고 아크 프레시 바운드를 계산하는 CIA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PP 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라벨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시스템 전압이라든가 고장전류 크기라든가 지속시간이라든가 부스의 형상이라든가 판넬의 크기라든가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FPA 702에 따라서 명시되어 있는 그 값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1584, 2018을 기준에서 갭이라든가 인크루즈에 대한 것들을 별도 데이터 입력 시 스텝에 따라서 등가 사이즈를 계산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84의 계산 절차는 시스템 및 설치 관련자를 수집을 해서 시스템의 동작 모드를 결정한 다음에 단락전류를 결정하고 그 다음 갭에 대한 수치라든가 인크루즈 사이즈를 적용해서 부스 형상 전극별의 형태를 가지고 워킹 디스턴스를 결정하고 아크 전류를 계산해서 아크 지속 시간을 결정해 가지고 이때 보호 계정일 설정값을 수정하거나 얼터너티브 메인터넌스 스위치나 존 셀렉티브 인터러킹 장비를 적용해서 고장 전류 지속 시간을 줄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인시던트 에너지를 적게 줄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크 프레시 보호 등급을 작게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값을 라벨로 출력을 해 가지고 작업자가 작업을 할 때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PP 보호 등급을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도록 안내를 하는 것들이 아크 프레시 스터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기준들을 통해서 이제 그
확인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하고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다른 내용들도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